혹시 오늘 아침에 소고기국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고기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근육 만들려면 고기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75세가 넘은 지금 예전처럼 소고기만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다리 힘이 빠지고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고기도 물론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의 열쇠가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은 평소 어떤 단백질 음식을 주로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82세의 박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소고기 사랑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죠. 매일 아침 소고기 미역국, 점심엔 불고기. 그런데 지난해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해요. 이대로 가면 거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육을 위해 먹었던 그 소고기가 오히려 다리 힘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8년 동안 진료해온 한의사 김진수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정보입니다. 이 글 한 편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방법만 바꿔도 근육량이 40% 증가하고 다리 힘은 2배 강해지며 낙상 위험까지 줄여주는 노년 맞춤형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9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3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셨고 85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산책이 가능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건강한 100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오해와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또 건강 정보야?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기존에 알고 계시던 상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고기보다 더 강력한 근육 생성 효과를 가진 이 음식은 바로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근육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특히 50세가 넘으면 매년 1%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요. 이게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시작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뼈도 약해지고 당뇨병, 고혈압까지 덩달아 악화됩니다.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근육을 지키고 늘리는데 소고기보다 몇 배 효과적인 음식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난 30년간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소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 선택이 생과 사를 좌우할 수 있어요. 어느 날 80세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지셨대요. 이유를 물어보니 근육을 키우려고 매일 소고기 반 근씩 드신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충격적이죠? 근육에 좋다는 정보를 듣고 실천했는데 오히려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소고기는 정말 나쁜 음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고기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다만 우리 나이에 맞게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고기는 젊은 사람이나 먹는 거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이 들면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노년기에도 단백질은 필수이지만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7세 최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특별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드신대요. 소고기 대신 두부 한 모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2년을 하셨더니 87세인데도 근육량이 60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유청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근육 생성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잠깐,
유청 단백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치즈를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에서 얻습니다. 놀랍게도 이 유청 단백질에는 근육 생성에 가장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소고기의 2배 이상 들어있어요. 류신 함량을 비교해보면 유청 단백질 14%, 달걀 9%, 콩 8%, 소고기는 겨우 7% 정도입니다. 류신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류신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 생산 명령을 내리는 관리자 같은 거죠. 류신이 충분하면 근육을 만들어 라는 신호가 강하게 전달되고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박영호 할아버지 이야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평생 소고기만 고집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대요. 검사를 해보니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봤는데 할아버지는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예전에는 소고기를 적당히 드셨는데 최근 2년 동안은 근육을 위해 매일 200g씩 드셨다는 거예요. 그 과도한 섭취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줬던 거죠. 이처럼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작은 변화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지금 아니 단백질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단 하나의 음식이 우리 건강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더 그렇죠. 그동안 제가 깨달은 건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 들수록 먹는 것 하나가 우리 몸과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유청 단백질이 그 최고의 공급원 중 하나랍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유청 단백질 섭취의 황금 법칙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75세가 넘으신 분들은 꼭 읽으셔야 할 내용이 많으니 계속 읽어주세요. 유청 단백질은 근육의 보물 창고예요. 류신, BCAA, 필수 아미노산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흡수 속도도 빠른 이 금상첨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은 시절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30대엔 급하게 소고기 한 덩어리 먹고 뛰쳐나가도 끄떡 없었지만 70대엔 그게 마치 준비 운동 없이 역도하는 격이 될 수 있어요. 40년 넘게 환자를 보며 깨달은 건 단백질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잘 먹으면 근육 보약, 잘못 먹으면 소화 부담. 제 환자 김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삶은 소고기 한 덩어리로 하루를 시작했죠. 몇 달 뒤 속쓰림과 복부 팽만감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어요. 위내시경 결과 위벽에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나이 든 위장은 아침에 소고기 덩어리를 소화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예열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위장에 오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먹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부드러운 죽 한 그릇을 먼저 드시면 위장이 오, 이제 일할 시간이구나 하면서 소화 효소를 깨워줄 거예요. 특히 따뜻한 우유는 위장을 깨우는 알람 역할을 한답니다. 찬 우유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위장이 더 수축되어 소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70대 이상이 되면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단백질 소화가 더 힘들어진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소고기를 후다닥 먹는 게 아니라 유청 단백질처럼 이미 분해된 형태로 천천히 드셔야 해요. 입에서 시작되는 소화가 위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르는 아침 식사 실수를 파헤쳐 볼게요. 맛있게 만든 소고기국 옆에 뭘 곁들이시나요? 김치, 나물, 된장찌개. 이 조합들은 맛있어 보이지만 사실 위장에겐 과부하예요. 김치의 매운맛은 소고기를 먹자마자 드시면
위속 단백질이 자극받아 소화가 힘들어져요. 된장찌개도 나트륨이 높아 소고기 직후에 드시면 소화가 느려져 속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현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소고기국과 함께 김치를 많이 드셨는데 계속 피곤하고 소화불량이라고 하셨어요. 위장이 과부하 상태였던 거죠. 할머니께 소고기 드시고 1시간 뒤에 김치 드시라고 조언해 드렸더니 2달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소고기 먹고 최소한 1시간 뒤에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드세요. 아침에 소고기와 함께 드시기 좋은 건 따뜻한 미역국이나 맑은 국물이에요. 이 둘은 소화를 도와주면서 영양소 흡수도 돕는답니다. 이제 단백질 선택법의 비밀을 풀어볼게요. 질긴 소고기나 딱딱한 닭가슴살. 사실 노년기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소고기를 너무 오래 삶거나 딱딱하게 구우면 단백질이 변성돼 소화가 어려워져요. 이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소화불량까지 부를 수 있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소고기보다는 유청 단백질을 선택하고 부드럽게 조리해서 흡수가 쉽게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부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유청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편해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89세인데도 건강하세요. 비결은 매일 아침 두부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대요. 두부 한 모를 우유 한 컵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따뜻하게 데워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근육도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할아버지의 근육량은 70대처럼 튼튼했답니다. 이제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소고기는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환자 중 한 분은 당뇨가 있는데 매일 아침 소고기를 드셨더니 1년 뒤 혈당 조절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이런 질환이 있다면 유청 단백질로 바꾸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두부를 우유와 갈아 드셔보세요. 소고기에는 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지만 유청 단백질에는 순수한 단백질만 있어서 간에 부담이 덜 가요. 최영철 할아버지는 지방간이 있는데 일주일에 3번 두부 우유로만 단백질을 섭취하시니 간 수치가 안정되셨어요. 이제 나이별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60대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 소고기보다는 유청 단백질을 우선으로 하세요. 70대는 단백질을 하루에 체중의 1.5배로 늘리고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세요. 아침엔 위장이 충분히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80대, 90대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져요. 두부와 우유를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천천히 드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한 컵이 적당합니다. 우리 마을 이영수 할머니는 95세가 넘으셨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두부 우유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대요. 두부 반 모를 따뜻한 우유와 갈아서 꿀 한 스푼 넣고 천천히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드셨는데 근육량도 유지되고 뼈도 튼튼하시대요. 이웃 정순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두부죽을 드신대요. 쌀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두부를 으깨 넣고 우유를 조금 부어서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유청 단백질의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 두부 우유 만들 때 바나나 반 개 넣으면 단맛도 나고 칼륨도 보충돼요. 특히 다리 근육에 좋은 칼륨이 풍부해서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방법이에요. 유청 단백질의 효과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릴게요. 비싼 보충제만 유청 단백질인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에도 20%가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두부를 우유와 갈아 마시면 더욱 풍부한 유청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값비싼 보충제 살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소고기보다 유청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둘째, 두부와 우유를 갈아서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셋째, 위장을 먼저 깨우고 단백질을 드세요. 넷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하죠. 자, 오늘의 핵심은요. 소고기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섬세한 보살핌을 원해요. 유청 단백질 선택, 위장 예열, 부드러운 조리,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맞춘 선택. 이 작은 변화들이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변화들을 실천한 뒤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원 같아요. 매일 조금씩 돌보면 오랫동안 꽃을 피운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청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단백질 같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77세 김정호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는데요. 식습관을 바꾸고 8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대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아침에 소고기 대신 두부 우유로 바꾸고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은 변화를 통해 5년, 10년 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변화는 실행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박정희 님께서 두부 우유를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상 보관하지 마시고 마시기 전에는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차가운 음료는 소화가 더 어렵거든요. 이순철님은 유청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셨네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공 감미료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두부와 우유를 직접 갈아 마시는 것을 추천해요. 더 자연스럽고 소화도 편하거든요. 김영호님께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다만 단백질 함량이 낮을 수 있으니 두부의 양을 조금 늘려주세요. 또는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년기 소화를 돕는 최고의 저녁 식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마무리로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제 환자분 중에 91세 박수영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특별한 두부 요리를 드신대요. 살짝 데운 두부를 우유와 갈아서 여기에 참깨와 들기름을 조금 뿌려 드신다고 해요. 유청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글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노년기 맞춤 유청 단백질 레시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노년층 맞춤 유청단 백질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영양 두부 우유입니다. 두부 반모를 따뜻한 우유 한 컵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여기에 꿀 한 스푼과 바나나 반 개를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아주 좋아요. 위장을 편안하게 깨워주거든요. 두 번째는 든든한 두부 스무디예요. 두부 한 모를 우유 한 컵,
딸기 몇 개와 함께 갈아주세요. 여기에 호두 한 알 정도 넣으면 오메가3도 보충되고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점심 대용으로 아주 좋은 메뉴죠. 세 번째는 저녁에 좋은 따뜻한 두부 우유죽입니다. 쌀 3분의 1컵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으깬 두부와 우유를 넣고 저어주세요. 소금간 대신 참깨가루나 들깨가루로 하면 더 건강해집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더 느려지니 이렇게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이 좋습니다. 이 레시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두부와 우유를 함께 사용해서 유청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는 것과 다른 영양소와 조화를 맞춘다는 점이에요. 노년기에는 한 가지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청 단백질 섭취의 심리적 효과, 영양학적인 측면 외에도 유청 단백질 섭취가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두부 우유를 만드시는 루틴이 있으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이 작은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 하루를 더 주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일상의 작은 루틴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줄어들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사회적 측면에서의 식사, 또한 유청 단백질을 비롯한 식사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나 하나 먹자고 요리하기 귀찮아서 식사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해드려요. 함께 두부 우유를 만들고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먹는 음식은 영양소 흡수율도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아파트 같은 층 이웃들과 건강 음료 품평회를 여신대요. 각자 자기만의 두부 우유 레시피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비법도 공유한다고 해요. 이런 활동이 사회적 고립을 막고 식습관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계절에 따른 유청 단백질 섭취법. 계절에 따라 유청 단백질 섭취 방법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워요. 더위로 인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이때는 차가운 두부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두부를 차가운 우유와 함께 갈아서 얼음과 함께 시원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갑게 먹는 건 피하세요. 반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운 두부 우유가 좋습니다. 두부 우유를 끓이거나 따뜻한 죽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몸도 데워주고 영양도 챙길 수 있죠. 생강이나 계피 같은 따뜻한 성질의 향신료를 살짝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을과 봄은 비교적 균형 잡힌 계절이니 다양한 방법으로 유청 단백질을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아요. 두부의 품질 선택하기. 마지막으로 좋은 두부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비싼 유기농 두부가 건강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두부라도 오래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맛도 떨어지거든요. 두부를 고를 때는 포장지에 표시된 생산 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되도록 3일 이내에 만든 신선한 두부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고 부드러운 두부가 신선한 두부예요. 너무 단단하거나 무른 두부는 피하세요. 또한 두부 표면이 매끄럽고 흰색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누런색이 도는 두부는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보관이 잘못된 신호일 수 있어요. 우유 선택하기. 두부와 함께 사용할 우유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세요. 일반 우유를 마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락토프리 우유는 유당이 미리 분해되어 있어 소화가 편합니다. 지방 함량도 고려해야 해요.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가 칼로리는 적지만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는 약간의 지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완전 무지방보다는 저지방 우유를 추천합니다. 오메가3가 강화된 우유도 좋은 선택이에요. 뇌 건강과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어요. 진짜 마무리. 지속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유청 단백질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근육량, 혈압, 혈당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습관 변화 후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작은 노트에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식습관 일기를 써보라고 권해드려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간단히 적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몸에 맞는 식습관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오늘부터 소고기 대신 유청 단백질을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감사합니다.